자소서 작성은 5단계를 거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록 단계입니다. 자, 기록은 뭐냐? 그냥 무턱대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소서를 자소서 질문만 읽고 쓰지 말고 에피소드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먼저 차곡차곡 써 기록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자소서 쓰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에피소드 노트는 저희 학교 이 한성과학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다 누구나 로그인을 안 하고도 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해놓고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올려놓은 공지사항에 파일 3개를 다운받으시면 그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노트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어느 장면, 배우 느낀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넘버링이 배우 느낀 점이 1번이죠. 어느 장면이 2번이죠. 왜가 3번이죠. 그죠? 이게 왜 거꾸로 해놨어요, 제가? 거꾸로 해놓으면 거꾸로 써야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숫자 뒤에 점이 있다라는 거는요, 순서를 말해요. 그래서 저 에피소드 노트를 몇 장 출력해서 갖고 다니시다가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다가 배우고 느낀 점이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친 그런 순간에 바로 그 즉시성이 중요한데 그 순간에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바로 쓴다 그러면 쓸 말이 꽤 많을 겁니다. 그걸 쭉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5줄, 10줄도 돼요. 미주알, 고주알 다 쓰세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거를 배우고 느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걸 또 미주알, 고주알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저기 나왔죠? 동영상을 보듯이 자세하게 써보는 거예요.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동영상처럼 쫙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동영상 보듯이 자세하게 쓰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경험을 했던 그 내 이야기가 왜 일어났는지 한두 줄로 간단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사전 설명은 짧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 2, 3번을 거꾸로 언제 무슨 일을 하다가 저거 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을 위에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저 언제 왜 쓰다가 다 끝나요.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뭐지? 생각도 안 나요. 워낙 부연 설명, 배경 설명이 막 장황하다 보면 정작 내가 써야 할 포인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에피소드 노트를 만들 때는 이게 에피소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순서가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 노트를 차곡차곡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소서 쓸 땐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이. 자소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쓰면 돼. 그러면 이제 단지 에피소드 노트를 어떤 문항에 맞는 에피소드가 들어갈지만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가 내가 다른 더 좋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거 빼고 이거 끼워 넣으면 되죠.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요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하는 거를 그냥 바꿔 끼워 넣으면 되듯이 자소서 얼마든지 중간에 수정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 노트를 먼저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결국 자기소개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이 에피소드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자소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노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저걸 자소서에 그대로 끼워 넣다 보면 1번은 한두 개의 에피소드, 2번은 뭐 두세 개의 에피소드, 3번은 한두 개의 에피소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끼워 넣는데 에피소드 노트 아까 제가 동영상 보듯이 자세하게 쓰라 그랬으니까
글자 수가 어떨 것 같아요?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잘 썼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맞춰요? 글자 수는 신경도 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에피소드 노트 만들 때. 자, 이게 에피소드 노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줄이는 게 이거를 줄이면 돼요. 너는 왜 맨날 물리만 공부해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 따오는 거예요. 내가 물리 공부 많이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다른 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저 배우고 느낀 점은 가급적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저거를 줄여놓으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의 글이 안 되죠. 저거를 그대로 두어야 글의 중심이 배우고 느낀 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잘 해서 자소서를 만들면 그냥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의 글이 자소서잖아요. 키워드 3번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학생부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 내 학생부를 알고 써야 돼. 키워드 2번 연결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학생부를 딱 펼쳐놓고요. 이 작업을 할 때는 2학년 겨울방학이 좋습니다. 그럼 3학년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때나 이제 이 작업을 바로바로 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2학년 겨울방학 때 2학년까지 완성된 학생부를 딱 4학기 동안의 학생부를 펼쳐놓고 저 평가 기준표에 내 학생부를 자 키워드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위에가 학생부 항목이에요. 평가 기준. 이 왼쪽에 있는 이 행이 뭐냐? 요게 뭘까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리더십, 발전 가능성.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대학이 보는 기준이에요. 대학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거예요. 아까 고려대학 AI에서 2학기 학급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함. 이게 인성이라고 돼 있었죠. 그건 인성이에요. 인성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수상 기록에서 탐구대회 뭐 이런 거 어땠어요? 물리 부문 이런 거 전공 적합성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101장 뭐 영어 독해 이거는 자기계발 의지였죠. 이 자기계발 의지는 지금 이 4개에는 없죠. 그럼 고대는 이거 하나 더 쓴 거예요. 자기계발 의지를. 근데 저 4가지의 역량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게 연대, 경희대, 건대, 중앙대, 서울여대 이렇게 6개 대학에서요.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공개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저걸 공개를 했어요. 2015년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건국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저 때 나온 역량인데 다른 대학도 학종을 평가할 때 저 기준을 응용을 하고 차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데 저 하기 때문에 저거를 내 학생부 키워드를 어느 역량으로 어필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학생부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 모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장점이 내 학생부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종이에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학생부에서 어떤 역량을 어필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좀 많다 이런 거에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역량으로 어필할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가령 화학경시대회가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상 경력에. 얘가 지원한 학과가 화학과다 그러면 전공적 합성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넣은 거예요. 근데 화학경시를 준비하다가 거기 있었던 어떤 사례가 친구와의 인성을 나의 인성을 드러내는 좋은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저 화학경시를 또 인성에다 또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런 방식대로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학생부에
막 줄을 그으면 안 돼요. 그냥 딱 키워드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문장 쓰면 지저분해서 못 보잖아요. 그죠? 키워드만 쓰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모르는 평가자가 학생부를 읽을 때 뭔가 궁금하거나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평가자가 내 학생부를 좀 평가절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내가 자기소개서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해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학생부에 뭐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뭐가 궁금할까? 또 내 학생부에 뭐가 좀 안 들어맞을까? 요 미스매치 리스트를 뽑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파란색 펜, 빨간색 펜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파란색 펜을 학생부에다가 내가 자랑할 거리가 뭔가 키워드에만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빨강 펜으로는요. 내가 해명할 거리가 뭘까를 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여기서 팁은 줄을 그으면 안 돼요. 딱 내가 알 수 있는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것만 알아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내 학생부니까. 자, 그리고 나서 파란 펜으로 쓴 저 자랑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의 기준표에다가 어디에다 넣을까를 고민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에피소드 노트로 만드는 거죠.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해 가시죠? 이 에피소드 노트가 더 좋은 게 생각이 났으면 무조건 그거 쓰고 난 다음에 평가 기준표에 또 따로 넣어도 되고. 그건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빨강 펜으로 한 거는 이제 리스트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